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드디어 20일 막을 내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어서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데요.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올림픽 경기 자체보다는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진핑 사면인과 장기 집권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중국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잇따른 논란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엄청난 거짓 약속을 통해 개최국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이번에 낱낱이 폭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이들에게 뒤통수까지 당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데요.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의 금메달 2개를 포함해 3개의 메달을 선사하며 중국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구 아이링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돌연 미국행을 밝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22일 USA 투데이를 인용해 구 아이링이 올림픽을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 아이링은 USA 투데이에 스키를 여전히 좋아하지만 앞으로 경기에 출전할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 확실한 것은 미국으로 돌아가 스탠퍼드대에서 공부를 하고 나에 관한 책을 출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 아이링은 패션 사업과 관련한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태생인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구 아이링은 원래 미국 국적이고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쭉 스키를 배워 미국 특급 유망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도 선발됐지만 3년 전 중국 귀화를 선택했는데요. 구 아이링이 미국 대표로 살다가 중국 대표로 중국의 금메달을 안겨줬기 때문에 중국의 관심은 더욱더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그에게 베이징의 딸이라는 애칭을 붙이며 큰 사랑을 보냈는데요. 이런 인기의 구 아이링은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 무려 25개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비롯해 중국 통신사, 은행, 식품, 전자상거래, 의류업체와 캐딜락, 티파니, 빅토리아 시크릿, 레드불 등으로 해외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 아이링이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약 400억 원이며 올림픽 메달 획득 포상금 등 추가 수익까지 합하면 이번 올림픽을 통해 약 12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구 아이링은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우승 직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민권을 여전히 유지 중이냐는 질문을 6차례나 받은 뒤 나는 중국에 있을 땐 중국인이고 미국에 머물 땐 미국인이다라고 답하며 중국 팬들 사이에서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귀화 당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이중국적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구 아이링이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 네티즌들은 돈만 벌고 떠나는 배신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를 먹튀녀라며 중국에서 떼돈을 벌어 미국으로 떠난다. 구 아이링이 조국을 버렸다. 미국 혼혈인 피는 못 속인다. 미국을 위해 봉사하지만 말기를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구 아이링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소회를 올렸습니다. 나는 역사상 가장 어린 프리스타일 스키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익스트림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3개 딴 선수가 됐다며 또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프리스타일 스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고 말하며 자신이 중국에 세워준 업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본인을 중국의 딸이라고 치켜세워 부르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비난하는 의견들을 보이자 구 아이링은 중국인들의 어이없는 행태에 치를 떨며 더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굉장히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수가 참 똑똑하네요. 중국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돌려주다니.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토사구팽을 한 사람이 실현해내다니 속 시원하네. 이 시대 최고의 현명한 미국인 스키스타. 역시 실력만큼이나 현명한 선수네요. 응원합니다. 겨울에 이런 따뜻한 소식이 있다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그런데 중국이 이외에도 올림픽을 통해 더 크게 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 신뢰와 중국의 경제 부문인데요. 지난 2014년 중국은 올림픽 대회 유치 과정에서 IOC에 과거 다른 동계올림픽보다 훨씬 적은 약 3조 6천억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2008년 열린 베이징 하계올림픽 시설을 재활용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이 경쟁 후보였던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누르고 개최국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처음 약속했던 비용의 5배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해 중국이 거짓 약속으로 올림픽을 따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정보 조달 공고와 건축 기록,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의 공개 문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최소 160억 달러, 약 19조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약속했던 비용의 5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데요.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시설 5곳을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최소 10개 시설은 처음부터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부 시설 신축, 고속열차와 고속도로 건설 등 비용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간접 비용을 썼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이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벤트 플리비에르 교수는 중국과 베이징은 이번 올림픽을 본인들의 개발 프로젝트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전에 시진핑은 올림픽의 이상을 추구하는 행동파인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간소하지만 안전하고 멋있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올림픽에 투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러냄으로써 대회 후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경기 불황을 겪는 징크스인 올림픽의 저주에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심한 올림픽의 저주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개최 비용의 10배에 가까운 385억 달러, 하나로 약 46조 원가량이 실제로 사용된 최소 비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투명 회계 속에 공개되지 않은 막대한 올림픽 개최 비용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반감 등 돌발 변수가 중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시진핑이 외친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이 아닌 고비용 저효율 올림픽으로 전락해버린 것인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회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거나 극히 제한된 중국 내국인 관중만 입장한 채 진행됨에 따라 관광과 소비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대회 기간 베이징 지역의 맑은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 산업에 대한 생산 억제가 계속되며 경제적 타격 역시 발생하고 있는 데다 경기가 열리는 곳의 지방 정부들이 막대한 빚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주변국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의 대혼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을 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올림픽이 폐막하면서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1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G7 외교수장이 참석한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 완전성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유엔 헌장 취지를 실현하는 일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상무위원회가 최근 일주일 넘게 비밀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또 중국은 기존의 신민스크 협정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된 돈바스 친러 반군과 맺어진 휴전협정입니다. 사실 중국은 러시아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 지금 현상이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중요성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1대1로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데다 중국의 농축산 시장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기 시작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의 4분의 3이 중국의 돼지 사료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세계 돼지의 절반은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수입해오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각종 엔진 기술들과 미사일 기술들은 중국으로 수출돼 중국 무기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일련의 관계들이 최우방국으로 믿었던 러시아로 인해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올 가을 시진핑은 사면임을 통해 영구집권의 길을 여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이 오랫동안 주창하고 있는 중국몽이 곧 깨질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